안녕하세요. 워치 도슨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에게는 군 시절부터 함께했던 카시오 MQ-518 빈티지, 그리고 아들과 함께 방문한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한 카시오 스토어 도산, 마지막으로 아들이 직접 고른 LTP-V007이 있습니다. 우연처럼 이어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한 줄기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카시오라는 브랜드의 역사와 철학이죠. 이번 전시에서는 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카시오의 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카시오는 원래 시계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1946년 일본 도쿄에서 작은 전자기기 제작소로 시작해 1950년대에는 계산기와 전자기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1974년 세상은 처음으로 자동 달력 기능을 가진 전자식 손목시계를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은 카시오트론.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리는 도구라는 기존의 개념을 넘어 생활 속 전자기기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린 순간이었죠. 1980년대 카시오는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시계에 담았습니다. 계산기를 넣은 시계,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데이터뱅크, 그리고 무엇보다도 1983년 충격에 강한 시계, G-SHOCK이 세상에 나옵니다. 절대 부서지지 않는 시계. 그 도전은 성공했고 G-SHOCK은 곧 카시오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카시오의 역사는 언제나 같은 철학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새로운 기능으로 일상을 바꾼다. 시계를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전자기기로 발전시켜온 브랜드. 그것이 바로 카시오입니다. 카시오의 시계를 보면 마치 하나의 도시 같습니다. 튼튼한 요새처럼 서 있는 G-SHOCK, 그 옆에 밝고 경쾌한 베이비 G, 번쩍이는 레이싱 트랙 위에서는 에디피스, 숲과 산을 누비는 탐험가의 텐트에는 프로트랙, 그리고 골목 어귀에는 오래된 간판처럼 빛나는 빈티지 라인업이 있죠.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이 라인업이 함께 모여 누구든 자기 취향에 맞는 카시오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시장 속 카시오의 비중은 어떨까요? 글로벌 시계 산업에서 카시오가 차지하는 몫은 약 1% 남짓. 숫자만 보면 크지 않지만 G-SHOCK 하나만 해도 매년 200만 개 이상 팔리는 대중의 아이콘입니다. 스마트워치가 전통 시계 시장을 위협하는 시대. 카시오는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내구성, 센서, 연동 기능을 강화한 하이브리드 시계로 새로운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카시오는 럭셔리 시계처럼 희소성을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닿는 보편성으로 시간을 선물하는 브랜드입니다. 그게 바로 카시오가 지금까지 사랑받아온 이유입니다. 2006년 군대 시절 저는 한 선임에게서 이 시계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선임은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저에게 팔았고, 그때만 해도 저는 시계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엠포리오 아르마니 같은 시계가 저에게는 가장 좋은 시계였고, 그 시절 유행은 테크노 마린, 닉슨 같은 크고 화려한 힙합 스타일이 금장 시계였죠. 그런데 눈앞에 이 MQ-518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20년 전 그 당시에도 엄청 촌스럽게 느껴진 올드한 디자인, 마치 저희 할아버지가 차던 시계 같았는데 바로 그 낡은 빈티지 감성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아 저는 이 시계를 선뜻 선임에게 사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벌써 20년. 배터리는 6에서 7번쯤 갈아주었고 한 번 교체하면 3에서 4년은 오차 없이 정확히 가주었습니다. 단 한 번도 고장 없이 제 시간을 묵묵히 지켜온 고마운 시계입니다. 이 MQ-518은 정장에도 캐주얼에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여름날에 손목에 얹으면
골드톤이 더욱 빛을 발하죠. 영국 교환학생 시절 제 룸메이트였던 일본 친구가 이 시계를 무척 부러워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10년 뒤 그가 한국을 찾아왔을 때 당시 영국에서 제가 차던 이 모델이 계속 생각나 자신도 결국 AQ-230이라는 비슷한 모델을 샀다며 보여주더군요. 제가 차던 이 MQ-518이 그에게 오랫도록 인상 깊게 남아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실 지금 이 MQ-518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체 모델로 AQ-230이 남아있지만 디지털 바가 추가된 형태라 이 오리지널과는 또 다른 느낌이죠. 저의 일본 친구 역시 일본 현지에서 이 모델을 구하려다 못 찾아 결국 AQ-230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계는 일본 내수용으로 제작된 버전이라 요일창에 한자가 표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케이스백에는 709 모듈 각인이 새겨져 있는데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모듈이라 더욱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 모델을 두고 카시오 탱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샴페인 다이얼과 골드 브레이슬릿, 그리고 미니멀한 사각 디자인 덕분이죠. 저에게 MQ-518은 단순한 빈티지 시계가 아니라 군 시절부터 오늘까지 20년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 그리고 세월을 견디며 더욱 특별해진 개인적인 아이콘입니다. 얼마 전 아들과 함께 특별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서울 도산대로 한복판에 문을 연 카시오 스토어 도산. 한국 최대 규모의 카시오와 G-SHOCK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시계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입구에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카페 00시 00분, 안쪽으로는 감각적인 아트워크와 설치물들이 이어지고 곳곳에는 사진을 찍고 싶어지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전시장은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습니다. G-SHOCK, 베이비 G, 에디피스, 프로트랙, 빈티지 라인업까지 카시오의 전 시리즈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희귀한 협업 제품과 한정판 모델들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도 보이듯이 공간 전체가 브랜드를 경험하게끔 설계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이곳에서 가장 특별했던 건 아들과 함께 브랜드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시계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카시오라는 이름이 가진 역사와 철학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날 방문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른처럼 보이는 시계를 차고 싶다는 말을 꺼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함께 매장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첫 카시오 시계를 직접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LTP-V007. 이제 이야기는 워치 도슨트 주니어에게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워치 도슨트 주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른 첫 카시오 시계를 소개할게요. 모델 이름은 ATP-V007이에요. 저는 원래 고무줄 시계를 자주 찾는데 이번엔 쇠로 만든 시계줄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시계를 차면 살짝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 나서 어른 시계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델은 LTP, 그러니까 여자 어른용 시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손목에 딱 맞아서 좋았습니다. 시계가 네모나고 작고 단정해서 손목에서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멋진 것 같아요. 방수가 되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손을 씻을 때나 물이 조금 튀겨도 걱정 덜 돼요. 그리고 초심이 있어서 수업 끝날 때까지 몇 초 남았는지도 딱딱 볼 수 있어요.
제가 맨날 보던 숫자 대신 이 시계는 막대기 모양 표시가 있어요. 그게 더 깔끔하고 형아시계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아빠랑 같이 매장에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줄이 어떤지, 표시가 어떤지, 방수가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고 천천히 골랐어요. 그냥 예뻐서만 고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보고 많이 고민해서 고른 시계예요. 앞으로 학교 갈 때도, 학교 끝날 때 친구들이랑 놀 때도, 주말에 엄마 아빠랑 놀러 갈 때도 맨날 차고 다닐 것 같아요. 워치 도슨트 주니어이었습니다. 제게는 20년 동안 함께한 오래된 빈티지 MQ-518이 있고 아들에게는 이제 막 시작된 LTP-V007이 있습니다. 두 시계는 시대도 다르고 나온 시기도 다르지만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사각 케이스의 단정한 실루엣, 군더더기 없는 골드와 실버의 조합, 그리고 손목 위에서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단단함까지. 다른 세대, 다른 순간이지만 카시오라는 이름으로 두 시간을 연결한 셈이죠. 카시오는 이렇게 세대를 아우릅니다. 누군가에겐 추억의 빈티지, 누군가에겐 첫 시계의 설렘. 같은 브랜드가 전혀 다른 세대의 손목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카시오는 단순한 전자시계나 쿼츠 시계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시간의 다리입니다. 오늘의 전시 투어를 마칩니다. 워치 도슨트와 워치 도슨트 주니어와 함께 다음 시계 갤러리로 이동해 볼까요?